입술색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유난히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입술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바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몸속 혈류 상태가 겉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이 창백해 보인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면 말초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붉게 달아오르는 경우는 일시적인 혈관 확장일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혈관 반응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색이 변하는 경우, 양쪽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손이나 얼굴 색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 흐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물을 나눠서 자주 마시기,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기, 가볍게 몸을 자주 움직이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기.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술색은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혈관 흐름입니다. 지금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술색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관과 혈류 상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혈액 흐름과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원활해야 입술도 자연스러운 분홍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류가 느려지면 말초 부위인 입술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창백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산소 공급입니다.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면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 산소 전달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술이 자주 붉어지는 경우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면서 혈류가 몰리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관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색이 변하는 경우, 온도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색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 이러한 패턴은 몸이 외부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의 탄력과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전신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입술색이 자주 변한다면 그 원인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술색 변화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괜찮은 범위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괜찮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입술이 잠깐 창백해지는 경우,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일시적으로 색이 변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거나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단순한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술색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 색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 피로감, 호흡 불편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신호는 몸의 혈류 흐름이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 계속 창백하거나 푸른빛이 오래 유지된다면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몸 내부 상태와 연결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회복 속도입니다. 색이 변했다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잠깐 변하고 바로 돌아오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가능성이 높고, 자주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의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술 색 변화가 반복되는데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 작은 신호가 쌓이면 몸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몸이 계속 무겁고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각이 느려지고 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 순환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저림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의 탄력과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 색 변화가 잦다는 것은 이미 말초 혈관 반응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러한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입술 색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 그 뒤에는 혈류 흐름과 산소 전달이라는 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입술 색 변화가 반복된다면 지금부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혈관 흐름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수분이 충분해야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말초까지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기 싫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일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걷기만으로도 혈관 흐름을 충분히 깨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입술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몸 전체 산소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관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몸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수분, 움직임, 호흡, 리듬,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입술 색뿐만 아니라 몸 전체 흐름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입술 색 변화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지속 시간입니다. 입술색이 변한 상태가 오랜 시간 계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해도 원래 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몸의 순환이나 산소 공급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입술색 변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느껴지는 경우, 숨이 차거나 호흡이 불편한 경우, 가슴 답답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전체 흐름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패턴입니다. 색이 점점 더 뚜렷해지거나 변화가 점점 잦아진다면 몸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더 쉽게 색이 변하거나 작은 자극에도 반응한다면 혈관 조절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손, 발, 얼굴 색까지 함께 변한다면 말초 순환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오래 지속된다,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 변화가 점점 심해진다, 여러 부위에서 나타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도구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색 회복 체크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잠깐 하얗게 변했다가 12초 안에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색이 돌아오는 시간이 느리거나 회복이 일정하지 않다면 말초 혈류 흐름이 느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반응 체크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때 입술색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거나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산소 공급과 관련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을 해도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호흡 문제보다는 혈류 흐름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 변화 체크입니다. 아침, 낮, 저녁, 하루 동안 입술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지속되는지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만 창백하다면 수분이나 순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변한다면 혈관 반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여부 체크입니다. 이 변화가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건강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반복입니다. 정리하면 눌렀을 때 회복 속도, 호흡에 따른 변화, 시간대별 패턴, 반복 여부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술색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 작은 변화를 놓치면 몸 상태를 늦게 알아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 자체보다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한번 나타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같은 변화가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입술색은 혈류 흐름과 산소 공급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무시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스트레스 상황 필요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 가벼운 움직임, 깊은 호흡, 규칙적인 생활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체크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